안녕하세요. 방구석 5분 혁신의 안병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난 영상에 이어 책 이야기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요, 경영일탈, 정답은 많다라는 책입니다. 책! 예, 이 책입니다. 제가 마케팅 리스타트에 이어 두 번째로 쓴 책인데요. 역시 도서출판 책비와 함께 작업을 한 책입니다. 이 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요, 세상에 없는 경영을 하고 있던 회사, 여행박사라는 회사의 경영, 리더십, 조직문화, 이걸 제가 취재하고 인터뷰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여행박사라는 회사를 미화하거나 홍보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경영을 하고 있던 여행박사, 그 사례를 우리가 분석해 봄으로써 각자 내게 맞는 정답을 찾아가십사,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쓴 책이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의 제목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경영일탈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여러분, 일탈, 이 일탈이라는 의미, 이거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지금까지 일탈은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물이 정답 기준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 그걸 우리는 일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정답 기준에서 떨어져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차별화, 혁신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차별화, 혁신 하려면 물 위에서 과연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 위에 함께 모여 있어야 되는 건지. 물 위에 함께 모여 있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나물의 그 밥이 되어서는 절대 차별화, 혁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탈이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긍정적인 의미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 경영일탈이란 단어 옆에 제가 한 문장 더 붙여놨는데요. 그게 뭐냐? 정답은 많다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은 하나라고 오해하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답을 찾았다 그러면 저게 나한테도 정답이겠거니 앞다투어 그거 도입하기 바쁜 겁니다. 근데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 세상에는 70억 개의 정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 받아든 삶의 문제지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정답을 쓰고 있는지 그거 베껴 써봐야 무용지물이요. 하나도 맞지가 않다. 문제지가 다른데 딴 사람의 정답이 어떻게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내게 맞는 내 정답을 직접 찾아가셔야 된다.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정답은 많다라는 거. 그런 유연한 사고방식이 혁신의 씨앗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이 정답은 많다라는 이 문장을 붙인 거죠. 이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된 배경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요. 인터뷰 기사가 하나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누구였냐? 당시 여행박사 창업주의자 대표였던 신창현 대표님. 제가 그걸 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경영을 한다고? 이렇게 회사 운영이 된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는 경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나름 혁신을 주제로 강의하고 글을 쓰고 하고 있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외국 사례들은 익히 접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이 있다고? 거기 제가 깜짝 놀랐던 거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분 한번 만나 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세상이 좁다 그러잖아요. 야,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더라고요. 우연찮은 계기로 신창현 창업주를 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11시 약속이었던 것 같아요. 오전 11시에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하면 되겠거니,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잡혔던 것 같은데요. 중년의 남자 둘이서 처음 만났던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미팅이 11시에 시작돼가지고 무려 저녁 8시까지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전혀 예정에 없이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함께 하면서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은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 하나는 야, 대단하다, 훌륭하다, 창의적이다, 이런 그 창의적인 철학에 완전히 매료됐었고요. 또 한 축은요, 야, 저거 진짜일까? 저게 가능하다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생각이요. 이 두 가지 생각이 계속 부딪히는 겁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신창현 대표님과 만남을 이어갔는데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안 대표, 우리 회사에 대한 책 한번 써보지 않을래요? 불감청이언정 고소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감히 청하지는 못했지만 바라던 바였거든요. 제가 단번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다만 조건을 걸었죠. 두 가지 조건이요. 그 조건이 뭐였냐? 첫 번째, 회사 내에 내 자리를 만들어달라. 내가 언제든지 원할 때 회사 내로 들어가서 직원들 직접 인터뷰할 수 있게 만들어달라. 두 번째, 인트라넷에 올라오는 모든 기업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계정을 나한테 하나 열어달라. 이 두 가지 얘기는 뭐였냐? 단순히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행 박사를 홍보하는 책은 쓰지 않겠다라는 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겪고 취재한 것들만 쓰겠다, 이런 이야기였죠. 어떻게 보면 힘든 주문이잖아요. 근데 당시 신창현 대표는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오케이 그러시더라고요. 심지어는 CEO 개인 자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저한테 오픈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책 작업이 시작이 된 거죠. 마지막으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파트로 구성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CEO의 리더십, 두 번째는 기업의 경영 전략, 세 번째는 기업의 조직 문화. 근데 기업의 경영 전략이나 조직 문화라는 건 리더십에서 대부분 비롯되는 거거든요. CEO의 리더십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마다 겨울 이맘때쯤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인사평가를 통해서 승진 발령을 냅니다. 근데 여행 박사에서는 그걸 투표로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하고 싶은 팀장은 내가 직접 투표로 뽑는 겁니다. 심지어는 대표이사까지도요. 놀랍지 않나요? 전 세계에 나와 있는 어떤 경영 교과서를 봐도 함께 일할 리더는 직원들이 투표로 뽑아야 돼.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행 박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 투표에서 심지어는 여행 박사 창업주였던 신창현 대표까지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게 크게 기사화되기도 했었죠. 여행 박사의 독특한 문화라고요. 또 하나, 마케팅과 관련해서도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진상 고객이 어딨냐라는 겁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나 오늘 저 회사 가가지고 제대로 진상 부릴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계획하고 나오는 그런 고객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진상을 부리는 거냐? 뭔가 억울한 거예요. 그 억울한 스토리를 들어달라는 건데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귀를 닫고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불만 고객들은요, 기업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오지 않을 뿐입니다. 말없이 떠나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진상 고객 얼마나 감사한 존재인지. 그래서 제가 한때 몸담았던 휴넷이란 기업에서는요, 고객의 불만은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고객을 대하는 거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NHN이 여행 박사를 인수해서 이제는 NHN 여행 박사라는 사명으로 영업을 해왔는데요.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영업이 급격하게 위축이 된 거죠. 그래서 며칠 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제가 접했습니다. 비록 똑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NHN 여행 박사의 전신이었던 여행 박사라는 회사, 여행 박사라는 브랜드를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래서 책으로 썼던 저자의 입장에서 무척이나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속사정까지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NHN이란 회사가 과연 여행 박사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봐서는 그런 진정성 있는 노력이 안 보여가지고요, 마음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신창현 대표가 아니나 다를까 또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버릴 거라면 차라리 나한테 버리라고. 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고생하면서 회사 한번 살려보겠다고. 어떻게 이 사태가 흘러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여행 박사의 야생성을 기억하고 책으로 썼던 제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신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여행 박사라는 기업, 여행 박사라는 브랜드는 사라지더라도 여행 박사라는 회사가 가졌던 그 날 것 그대로의 야생성, 그 기업가 정신과 도전, 그거 하나만큼은 많은 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안병문의 방구석 5분 혁신,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